생일 케이크 옆에 놓인 서류 봉투. 건강보험이라던 그 종이는 10억 원짜리 생명보험. 두 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아들과 며느리, 진단명은 치매 의심. 70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서울 외곽 낡은 골목 한편에 오래된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간판의 글자는 세월에 씻겨 거의 읽을 수 없을 만큼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한은옥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71의 나이였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스팀이 치솟으며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구겨진 셔츠가 펴졌습니다. 이 소리와 냄새가 그녀의 하루를 이루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난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이 자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탁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작은 소음, 가끔 들려오는 골목의 발소리. 이것들이 그녀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바깥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지만 이곳만은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묵직하게, 조용하게 쌓여가듯이 흘렀습니다. 외로움은 익숙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빈 침대 한쪽을 바라보았고 저녁이 되면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겠지. 저들도 외로울까 하고요. 그러나 생일만큼은 달랐습니다. 1년에 단 하루, 그날만큼은 가슴 한편에 작은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고 내색하지도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다렸습니다. 가족이라면, 아들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찾아올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지탱하는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했고 희미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은옥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탁소 바닥을 정성껏 닦고 창문을 깨끗이 닫고 옷걸이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손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서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많아졌지만 나름 단정했습니다.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혹시 오려나? 작게 중얼거렸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기대하지 말자, 바쁠 테니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자꾸 보게 되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 씨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아들 정민수와 며느리 박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정말 왔구나. 은옥 씨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 지연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옥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꾹 참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바쁠 텐데 이렇게까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생신인데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옥 씨는 그들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작은 탁자를 닫고 의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앉아라, 앉아. 차라도 한잔 할까? 괜찮아요. 어머니 케이크부터 드세요. 세 사람은 작은 탁자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케이크 상자가 열리고 촛불이 꽂혔습니다. 불이 켜지자 작은 세탁소 안이 환해졌습니다. 은옥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에 마음이 물들었습니다. 사람 냄새, 웃음소리, 함께 있다는 느낌. 이런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어머니.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옥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특별한 소원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조금 더 오래 이어지기를, 이들이 건강하기를, 그것만 바랐습니다. 촛불을 끄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니. 케이크를 자르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단맛이었습니다. 평소 혼자서는 케이크를 사 먹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맛있다. 정말 맛있네. 은옥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웃었습니다. 잠시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먹던 민수가 자연스럽게 옆에 놓인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은옥 씨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미세한 불안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옥 씨는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야? 건강보험이에요. 어머니, 이 나이에 꼭 필요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살짝 긴장이 섞여 있었지만 은옥 씨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이거 하나 들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은옥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씨가 빼곡했고 문장이 길었습니다. 나이 든 눈으로는 읽기 힘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그냥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내용은 제가 다 확인했어요. 민수가 펜을 건넸습니다. 은옥 씨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왜 하필 생일날 이런 서류를 가져왔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들이 챙겨주는데 나쁠 게 뭐가 있겠어.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펜 끝을 종이에 댔습니다. 사인을 하는 동안 민수와 지연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은옥 씨는 익숙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사인이 완성되는 순간 은옥 씨는 무심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찰나 민수의 표정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한 안도, 그리고 재빨리 다시 덮어진 미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은옥 씨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러나 곧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심이에요. 우리가 다 챙길게요. 그래, 고맙다. 은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편함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는 민수의 손놀림이 유난히 빨라 보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들 부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다음에 또 오겠다며 재빨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세탁소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은옥 씨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꺼진 케이크가 탁자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달콤했던 맛은 사라지고 입안에는 텁텁함만 남았습니다. 서류 봉투는 이미 가방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느낌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은옥 씨는 천천히 일어나 다리미를 정리했습니다. 세탁기를 멈추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뻤는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와줘서 케이크를 가져와서 축하해줘서. 그런데 왜 마음 한편이 이렇게 불편할까요? 민수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고개를 저으며 세탁소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은옥 씨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민수의 안도한 표정, 재빨리 서류를 챙기던 모습. 그날 밤 은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안도 섞인 그 눈빛이, 서둘러 덮은 미소가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은옥 씨는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잠은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서류와 펜 그리고 민수의 표정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옥 씨는 평소처럼 세탁소를 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남은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생일날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케이크, 촛불, 웃음, 그리고 서류. 그 모든 것이 어색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리미를 밀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인사를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은옥 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단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몸 챙기세요.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이에요. 아주머니가 떠나고 은옥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세탁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은옥 씨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은옥 고객님 맞으신가요? 저는 한빛생명보험 고객센터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보험사? 은옥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최근에 가입하신 생명보험건으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생명보험이라는 단어에 은옥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일날 서명했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생명보험에 가입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고객님. 일주일 전에 2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종신형 생명보험과 정기형 생명보험입니다. 2건이요? 네. 총 보험금은 10억 원이고요. 10억? 은옥 씨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은 그녀의 삶에서 한 번도 다루어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잠깐만요. 10억이라고요? 그게 무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정민수님과 박지연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옥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그 단어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받게 되는 돈, 자신이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돈.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건강설문지에 치매 의심 증상이 체크되어 있고 요양원 입소 준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은옥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치매라니요? 저는 그런 증상 없는데요. 요양원도 무슨 소리예요? 고객님 서명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만. 저는 그런 거 쓴 적 없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썼어요? 은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였습니다. 혹시 본인이 작성하신 게 아니신가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요? 어떻게 확인해요? 일단 저희 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은옥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10억?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 치매 의심, 요양원,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생일날을 떠올렸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 환한 미소, 그리고 서류. 아들의 눈빛이 다시 스쳤습니다. 안도의 표정, 재빨리 덮은 친절, 서둘러 챙긴 서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은옥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믿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탱해온 기대,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랐던 거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10억의 생명보험금, 치매 진단, 요양원 입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죽음을 전제로 한 설계였습니다. 민수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세탁소 안에는 그녀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자식이 부모를, 아들이 어머니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곧 슬픔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은옥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너져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세탁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삶, 혼자서 지켜온 시간.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옥 씨는 서랍을 열고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도현. 동네에서 은퇴한 법무사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어려운 일을 조용히 도와주던 이웃이었습니다. 한 번은 옆집 할머니가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어. 절대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슬픔은 이제 결의로 변했습니다. 은옥 씨는 외투를 걸치고 세탁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강도연의 사무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배신, 그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넌 내가 쉽게 무너질 사람인 줄 알았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발걸음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도연의 사무실은 골목 끝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은옥 씨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강도연은 안경을 쓴 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은옥 씨를 보았습니다. 은옥 씨, 웬일이세요? 은옥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그러나 곧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강도연은 안경을 벗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은옥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일날부터 오늘까지의 일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케이크, 서류, 보험사 전화, 10억,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 치매 의심 요양원.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울먹이던 목소리가 차츰 또렷해졌습니다. 강도연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은옥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보험 계약서 사본, 병원 기록, 가입 당시 CCTV 영상.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록만이 진실을 밝힙니다. 은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공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 확인할 것들, 순서와 방법. 일단 보험사에 가서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은옥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옥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강도연은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중간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설득하려 하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은옥 씨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험사 방문 일정 잡고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가슴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였고 슬픔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온 은옥 씨는 다시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방법이 있었고 함께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기다려라. 어머니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작게 중얼거리며 다리미를 밀었습니다. 스팀이 세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은옥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고 아침은 밝게 찾아왔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은옥 씨는 강도연과 함께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높은 건물, 밝은 로비, 정장 입은 사람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은옥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이 옆에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옥 씨는 무의식 중에 외투를 여몄습니다. 강도연이 그녀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은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객 상담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창구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은옥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며 고객님 성함이 한은옥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고객님, 계약서 사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은옥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화면을 응시하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옥 씨와 강도연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이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옥 씨는 강도연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숨기려는 움직임이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요? 은옥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렇네요.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침착하세요. 10분이 지나서야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보였습니다.
생명보험 2건, 보험금 각각 5억 원, 총 10억. 사망보험금 수익자 정민수, 박지현.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열람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은옥 씨는 천천히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이 옆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특정 부분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여기 건강 상태 항목 보세요. 은옥 씨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기억력 감퇴, 일상생활 어려움, 판단력 저하. 그녀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증상 없는데요. 은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직원을 보았습니다. 이 건강 정보는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셨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직원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의료원입니다. 은옥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 가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도연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한은옥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진단서 사본도 함께 받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전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상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고 곧 진단서 사본이 출력되었습니다. 은옥 씨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보험사를 나서자 진짜 진단서인지 확인해야 해요. 네, 가요. 은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울중앙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은옥 씨는 진단서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죠. 용기 있으십니다. 용기가 아니라 분노예요. 은옥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 복잡한 안내판, 오가는 사람들. 강도연은 진료기록 열람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은옥 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저희 병원에 진료 기록이 없으신데요. 없다고요? 네, 한은옥님으로 검색해도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과 혼동하신 건 아니신가요? 강도연이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진단서에는 귀 병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직원은 진단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의사 이름은 저희 병원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도 저희 양식과 다릅니다. 도장도 우리 병원 것이 아니고요. 은옥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도연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위조된 진단서라는 뜻입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필요하시면 확인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확인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은옥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조작된 서류, 위조된 진단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은옥 씨가 물었습니다. 세탁소 CCTV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일날 영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요, CCTV. 제가 몇 년 전에 설치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택시를 타고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은옥 씨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세탁소에 도착한 강도연은 CCTV 녹화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생일 당일 날짜를 찾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아들 부부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켜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내는 순간 강도연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 속 지연이 서류를 꺼내며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보험 설계사로 보였습니다. 짧은 고개 끄덕임, 서류를 건네는 손길, 그리고 서명 후 민수가 안도하는 표정.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은옥 씨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가족이 아니라 공모였습니다. 어머니, 화면 속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충분합니다. 강도연은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은옥 씨를 보았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괜찮아요. 이제 끝까지 가야죠. 은옥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로 변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강도연은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서, 위조된 진단서, 병원 확인서, CCTV 영상.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은옥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몇 달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승산은 아주 높습니다. 걱정 마세요. 은옥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곧 소환장이 발부될 겁니다. 은옥 씨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강도연이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힘드시죠? 강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단단한 인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세탁소로 돌아온 은옥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리미를 밀고 빨래를 개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달랐습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세탁소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은옥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옥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환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은옥 씨는 그 사실을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곧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옥 씨는 강도연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조사실 안은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이 밝았습니다. 은옥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은옥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백했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작게 불렀습니다. 은옥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정민수, 박지현, 피해자 한은옥 씨를 기망하여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민수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진짜 건강보험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 마십시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본인들이고 진단서는 위조되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어머니를 속였다는 겁니까? 죽음을 기다렸다는 겁니까? 형사의 말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생일날 보험 설계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한 장면이 선명히 나옵니다. 설명해 보세요.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옥 씨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다만 차가운 실망만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피의자들, 더할 말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은옥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은옥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은옥 씨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강도연이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제발.
민수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은옥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넌 내가 죽기를 바랐잖니.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옥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엄숙했고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시켰으며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본인들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계획적 범죄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악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다는 것은 다행일 뿐입니다.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피해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서, 위조된 진단서, 병원 확인서, CCTV 영상, 보험 설계사의 증언, 모든 것이 계획된 범행임을 입증했습니다. 은옥 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생명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생일날 아들이 건강보험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똑똑히 서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세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정민수, 박지연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옥 씨는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네, 끝났네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따뜻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옥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은옥 씨는 그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온 은옥 씨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 세탁기 소리, 다리미의 무게,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구겨진 옷을 펴며 생각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는 법, 증거로 진실을 밝히는 힘, 그리고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확신. 밤이 되어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옥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고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은옥 씨는 평소처럼 세탁소를 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들어오고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다리미를 켜고 옷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오래전 결정한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간판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점심때 세탁소 문을 잠그고 간판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달고 싶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습니까? 새 출발 세탁방. 좋은 이름이네요. 이틀 후 작업자가 도착했습니다. 사다리를 세우고 연장을 꺼냈습니다. 은옥 씨는 세탁소 앞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푸는 소리, 철판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세월이 묻은 간판이 바닥에 닿는 순간 은옥 씨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함께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 혼자 버텨온 세월, 그리고 최근의 고통, 모든 것이 저 간판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작업자가 새 간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깨끗한 흰색 바탕에 파란 글씨, 새 출발 세탁방. 간판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나사가 조여졌습니다. 햇빛이 비치자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구나. 작업이 끝나고 은옥 씨는 혼자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은옥 씨는 독거 어르신들의 옷을 무료로 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앞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동네 할아버지가 낡은 양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손자 결혼식이 있는데 새로 살 형편이 안 돼서요. 은옥 씨는 양복을 받아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새 옷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비용은 안 받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옥 씨는 정성스럽게 다리미를 밀었습니다. 구김이 하나씩 펴지고 옷이 반듯해졌습니다. 다 된 양복을 건넸을 때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은옥 씨는 그들의 옷을 정성껏 다려주며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골목에 꽃이 피었습니다. 은옥 씨는 세탁소 앞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옥 씨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옥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은옥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수는 세탁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 출발 세탁방.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작게 불렀습니다. 은옥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을 갚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요. 지연이랑은 이혼했습니다. 제가 혼자 책임지기로 했어요. 은옥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이 앞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매일 썼어요.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은옥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내가 죽기를 바랐잖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욕심에 눈이 먼 괴물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옥 씨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흙,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어깨. 그는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너를 용서할 순 없어. 은옥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은옥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옥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으로는 못 봐. 하지만 내가 진짜 변하고 있다면 한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 가족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말이야. 내 잘못을 평생 갚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가. 은옥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깊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걸 제 손으로 망쳤지만요. 은옥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은옥 씨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구부정했지만 걸음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연이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민수를 봤다면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동네가 작잖아요. 괜찮으세요? 은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용서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용서는 못해요. 평생 못할 거예요. 그럼요. 그냥 그 사람도 살아야 하니까요. 제대로 살면 좋겠어요. 가족으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강도연은 은옥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숙하시네요.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수는 끝났으니까요. 이제 각자 살아가는 거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향기가 났습니다. 민수가 요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한다던데요. 독거노인 집수리 같은 거. 그래요? 네.
주말마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은옥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 밤 은옥 씨는 창가에 앉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새 간판이 보였습니다. 새 출발 세탁방. 그 글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자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민수는 이제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은옥 씨는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은옥 씨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옥 씨는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민수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의 집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은옥 씨는 잠시 멈춰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은옥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잘하고 있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칭찬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온 은옥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리미를 들고 옷을 폈습니다. 구김이 펴지고 옷이 반듯해졌습니다. 그 과정이 새삼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펴질 수 있다는 것을,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다시 반듯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새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은옥 씨는 그것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잘 시작했어.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가에 앉았습니다. 골목이 보였고 멀리 새 간판이 보였습니다. 은옥 씨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외로움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경계가 되었습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속지 않는, 하지만 그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각자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옥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고 내일은 밝을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존엄을, 선택을, 삶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은옥 씨는 자신의 빛으로, 민수는 속죄의 길로, 새 출발 세탁방의 간판처럼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